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라이스유 부사장 전경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부모와 함께하는 손주병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의 나이로 살고 계시나요? 전 나이의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요,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네. 둘째는 나 스스로 이를 가능성을 찾았네. 라는 거죠. 자, 우린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네. 라고 후회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찾는, 그리고 희망적인 삶으로 완성해 가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나이가 됐어 라고 어떤 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란 시간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할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의 터닝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것이 어떤 길인지를 정하시고 그 길을 가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 삶의 여정,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어떤 길을 갈지를 정하신 다음에 오늘 지금부터 그거를 시작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조부모님들, 손주들과의 소통은 잘 되시나요? 제가 손주들과 소통이 잘 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첫째는 바로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경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공감적인 경청은 뭘까?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조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자, 공감적인 경청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손주, 손녀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손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손주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 바로 그게 공감적인 경청이에요. 그런데 조부모님들, 이게 참 어려워요. 공감적인 경청을, 이 어려운 게 그런데 왜 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머릿속으로 우리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손주가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줘야겠어 혹시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일정, 나 다음에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딴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의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적인 경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도록 항상 경청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둘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랑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한번 하는 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 자, 사랑. 어떤가요? 자, 사람 하면 입이 닫혀요. 그런데 사랑 하면 입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마음을 열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을 우리 손주와 함께 가져보세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사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할머니가 귀가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3살짜리 아이는 너무 기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하고 뛰어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엄마가 귀가 시간에 오셨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주섬을 자기 물건 하나하나 정리하거나 막 이러면서 시간을 쭉 끌고 엄마하고 뛰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와의 그런 관계가 애착 형성이 너무 잘 된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할머니가 우리 아이와 왕래가 거의 없어서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부모님이 귀가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부모님이 할머니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뛰어나오더니 할머니에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할머니인데 같이 집에 가야지 했더니 이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 오시라고 해라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상황이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자기는 직장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랑 우리 아이가 땡땡이가 이렇게 별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할머니랑 같이 이제 하원 지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첫 번째 살에 그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3살짜리 막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아이처럼 가지 않으려고 선생님 뒤에 숨는 아이가 있잖아요. 자, 조부모님들 만일에 손주가 있으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조부모님이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조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손주들과의 대화가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조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들, 소통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크게 4가지의 부호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물음표입니다. 뭘까요? 우린 태어나서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둘째는요, 느낌표의 삶을 삽니다. 느낌표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느낌표의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쉼표의 시기입니다. 쉼표는요, 우리가 노년 시기를 보내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마침표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물음표,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느낌표, 그 다음에 쉼표, 마침표로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손주와 함께 콕콕콕콕콕 점을 찍어 보세요. 그 점을 찍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시간으로 촉촉촉촉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 행복의 시간으로 채워보면 또 어떠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해를 가져봤습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일을 할 것. 둘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내가 이 나이인데 무얼 해? 이 시점에 이제 와서 무얼 해? 이거 옳지 않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인생의 가장 첫날인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희망찬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3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과거는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둘째, 현재에 대해서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것과 희망의 그 정신을 가지시면 바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말이죠. 이 말은 준치적인 말들을 사용하시고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바로 그게 뭐였어요? 행동이었어요. 행동. 그 행동은 능동적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고요. 서로 나눠주고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희망찬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는 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5개의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결심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지속의 계단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지속의 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속의 계단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바로 구분 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끝까지 지속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지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속의 계단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하는 계단입니다. 우리가 5개의 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째는 뭘까요? 결심하시고 결심의 계단, 두 번째 시작의 계단, 세 번째는 행동의 계단, 네 번째는 지속의 계단, 마지막으로 완성의 계단입니다. 이 5개의 계단을 모두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과 좌절 또는 낙심과 포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찰과 성취, 성장과 성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님들, 혹시 손주, 손녀랑 함께 하시는 게 힘드신가요? 싫으신가요? 만일에 손주,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가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리새우를 아십니까? 보리새우는요,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껍질이 자기의 몸을 감싸서 그 안에 갇혀서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늙어서 더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고향에 계실 때 제가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정말 옹기종기 침대에서 이렇게 쫙 있는데 5분의 할머니가 쭈르륵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옹기종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 보면 우울증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호주의 요양봉원에서 인생의 그 마무리하는 그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후회되는 3가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게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쌓았던 그 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던 그 일, 그게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내 삶이 아닌 나의 삶인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 그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노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 이런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거는 바로 청춘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청춘으로 살기 위한 4가지 한계, 이 한계를 이기시면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 첫째가 바로 생각의 한계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 정도밖에 못해 생각으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둘째, 경험의 한계입니다. 나 경험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한다거나, 셋째, 지식의 한계. 내가 이 정도밖에 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고 한계를 두지는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나이의 한계입니다. 내 나이가 이러는데 지금 무엇을 하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없으신지? 이 4가지의 한계를 벗어 던지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기차는요, 가는 길이고 한쪽 기차는 오는 길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가는 길은 뭐예요? 개척하는 삶이고 오는 길은 되돌아오는 그런 삶인 거잖아요. 자, 개척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보냈던 자녀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는 길은 뭘까요? 내가 자녀에게 그 바빠서 아니면 처음 아이를 낳다 보니 잘 몰라서 이렇게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손주에게 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에게 주는 사랑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사는 동안에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건 오는 길이건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속에 딸려 들어오는 게 뭘까요? 바로 행복이죠. 그렇다면 이 행복을 불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불행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겠어요? 저는 감사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고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고고 삶이 뭐냐고요? 첫째, 고는 버리는 삶입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교만, 질투, 욕심, 미루는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요. 둘째는 줄이는 삶입니다. 무엇을 줄일까요? 화를 줄이시고 분노를 줄이세요. 이 줄이는 삶을 사시고요. 세 번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 행복, 축복, 감사, 이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고고고의 삶 속에 우리는 연륜과 경륜의 양 바퀴에 이렇게 자전거처럼 2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뭐가 있죠? 바로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 사람에게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륜이 깊어갈수록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빠르고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륜의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자, 조부모님들, 우리가 미완성을 넘어 완성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이라고 해서 힘없이 지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새롭게 터닝 포인트로 인생에 도전하고 자신 있게 행복한 삶을 그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회사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 3시는 저희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한 주의 하루는 행복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보시고요. 그때 나에게 선물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지 못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요. 땡땡아, 엄마 용돈 줘 라는 말을 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둘째는 딸에게, 아들에게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 혼자 놔두면 울까 봐서 그렇게 걱정돼서 손잡고 이렇게 부모님은 가셨는데 내가 나이 들고 나니까 내 아이에게는 나 같이 가자, 나 용돈 줘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끼리만 놀러 가지 말고 나 좀 끼워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요. 조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한 치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비둘기를 우리 자녀에게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거 비둘기야 라고 했어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어때요?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야? 아빠, 비둘기라니까요. 그래서 6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점점점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아빠, 내가 비둘기라고 말했잖아.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권의 노트가 나왔어요. 그 노트에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비둘기를 물었다. 비둘기의 이름을 42번을 저 새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었지만 나는 그때그때 대답을 다 해줬다. 라는 유품을 발견하고 우리 아들이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조부모님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해 봅니다. 2024년 총 365페이지의 나만의 스토리북을 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 손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또는 내 삶을 위해 오늘 하루를 무엇을 했나, 또 나는 나에게 칭찬을 해 주었나, 오늘 감사거리를 감사일기로 써 보았나, 이렇게 여러분의 365페이지의 스토리북에 2024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그 페이지 속에는 즐거움과 웃음으로 채워가시는 기쁨의 한 페이지도 있을 거고 행복한 한 페이지, 그리고 사랑의 한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기에 영광스러운 행복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페이지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손주와 함께하는 조부모님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